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육친과 공부의 일반적인 성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그 육친적인 요소에 있어서 그 사람의 공부 습관이라든지 방법, 성향, 방향성 이런 것이 전부 다 개별적인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습관, 방법, 성향, 방향성에 의해서 그 사람의 글 공부를 직업적 환경과 잘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공부가 꼭 그 인생의 길을 방법으로서 꼭 제시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공부 외에 그 다른 쪽으로서 그 사람의 길을 여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논어의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논어 구절 중에 논어. 시간이 없으니까 논어. 바로 구절을 해봤습니다. 논어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생이지지. 날 때부터 아란 사람은 상야. 위 상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은 생이지지. 그 다음에 학이지지.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다. 자야. 이렇게 나옵니다. 학이지자는 자야. 그 다음에 곤이학지. 곤란함에 처하니까 야 이게 왜 이러냐 해서 공부를 뭔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딪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곤이학지. 학지는 우기차야. 그 다음이다 이거죠. 다음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곤이불학자. 곤란함에 처해서도 배우지 않는 거예요. 부딪히 가지고도 배우려고 생각 안 하는 그런 사람을 하야라고 해요. 원래 민사위하이 이렇게 원문에서 나옵니다만은 민사위 사물위 어조사를 들었었죠. 그래서 그 곤이불학, 곤란함에 처해서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거는 막 나눠야 된다는 말이죠.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논어 구절 속에 글이 나옵니다만 이건 뭐냐면 그 시절에도 공부에 의해서 학습적인 성취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뭘 설정했냐면 생이지지를 설정해요. 생이지지.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날 때부터. 그럼 그게 뭐냐면 태생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미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태생적인 요소를 받지 못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좀 타고난 요소가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이지지는 드물고 날 때부터 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죠. 대부분 다 학이지지, 배워서 안다는 거죠. 배움으로써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래도 공부 그래도 하기 싫다. 근데 곤란함에 처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야 이게 뭐냐 하고 인생에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곤이학지죠. 곤란함에 처해서 요때까지도 배우면 됩니다. 요때까지. 살아가면서 그때 하면 됩니다. 공부를 하는 건. 그래서 요새 평생교육이죠. 평생교육. 공부도 평생교육. 또 그리고 꼭 책을 펼쳐서 하는 것만이 인생의 공부는 아니다. 그죠?
생활 속에서 부딪히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공부다. 예. 그리고 그냥 책 속에서 쓸모없는 공부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인생에도 별 도움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험을 치기 위한 공부에 불과한 거죠. 살아가는 방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 공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 따라서 생이지지도 있고 학이지지도 있고 권이지지도 있고 권위불학자도 있는데 이 권위불학도 그러면 과연 못 사느냐? 그게 아니다. 문제가 띵 생길 뿐이니까 이 양반은 어떻게 문제 해결하느냐? 나나부라. 지가 죽디 내가 죽디 안 죽겠나 결론 안 나오겠냐 이거라.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연구를. 예. 근데 이 연구 안 하는 사람도 다 보면 비싼 목걸이 차고 다니고 치마 예쁜 거 입고 다니고 팽개 사는 삶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그 인생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요소가 이제 기본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것, 약화되어 있는 것, 또 타고난 것, 부족한 것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뭐냐면 지용, 복. 자, 지용, 덕복.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사람마다 용이 강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고 지가 강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고 덕이 강하게 타고난 사람은 복이 강하게 타고난 사람인데 오늘 다루어 본 주제는 지죠. 이게 주로 이제 공부에 관한 건 주로 그 지혜와 두뇌의 능력, 지혜와 두뇌의 능력을 의미하는 건데 이 지혜가 없어도 잘 살더라고요. 잘 살더라. 자, 복하고 덕만 있어도 어떻게 하느냐? 잘 살더라는 거예요. 생긴 것도 별로 시원찮고 능력도 별로 없고 뭐 하는 것도 영 어발이 비슷한데 고마 그냥 부모를 갖다 잘 만나가지고 흙 안 묻히고 손에 물 안 묻히고 사는 게 있더라. 이 힘은 뭐냐? 그건 덕력이에요. 덕력. 부모 덕. 그 다음에 덕 중에 또 뭐 자식이 공부해라 소리 안 하는데도 공부 잘해주면 자식 덕. 그 다음에 날만 새면 서방님이 내를 좋다 하고 그 다음에 저녁만 되면은 돈봉투를 들고 와서 앵기주고 남편 덕이 남편 덕. 그래서 자기는 영 공부하는 데서는 보면 막 문제가 생기면 어디 알아보려고도 안 해요. 그냥 막 아이고 막 난 아프라 어찌 되겠지 하는데도 주변에서 다 알아서 해결하는 게 결국은 덕력과 복력인데 덕하고 복은 어떻게 다르냐? 덕은 대체로 주변에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잘나니까 나도 덩달아 잘나지고 가족 사진을 같이 인기 갖고 해. 그 다음에 자식이 똑똑하고 출세를 하니까 덩달아 나도 계모인가 큰 소리 치는 계모인 가가지고 계모인가가 큰 소리 나는 할머니들 전부 다 자식들이 다 한자리 하든지 돈이 많든지 그래가 자식이 잘 안 풀린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았어도 계모인 가면 막 그냥 막 자식 이야기 나오면 응 하면서 국수 하나 더 주이소 말 돌리죠. 그러니까 자식이 잘나. 그러니까 주변에 대체로 뭐가 있더라? 주인공이 있는 것이 덕이고 그 다음에 복은 뭐냐? 제 몸이든 제 몸. 자기 몸이 복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이 복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또 땅 좀 사라고 했어. 그게 니한테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 좋다. 내가 돈 넣은 셈 치고 땅을 사니까 고마 그 땅이 어느 날 금사라기 땅이 돼버려. 하도 와서 팔아라 해서 또 팔고 나니까 그 땅을 사가간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하도 뭐 주식을 좀 사라 해서 아이고 뭐 그걸 뭐 번잡아 그거 안 할란다 하는데도 자꾸 사니까 사는 그날로 올라가기 시작해가 자기가 자꾸 쳐다보면 뭐시 어지러우니까 아이고 이제 막 어지러워서 못하겠다 하고 팔고 나니까 그날부터 빠지더라.
복은 제 몸이요. 예, 덕은 주변에 기댈 은덕과 그늘이 있어서 잘 사는. 이 복, 덕 두 가지만 가지고도 인생은 충분히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공부 못한다고 머리 지박지 마세요. 안 그러면 나쁜 머리 더 나빠진다니까요. 복력이 약하고 덕력이 약하면, 복력이 약하고 덕력이 약하면 뭘로? 용력으로 살거든. 또는 용기로 사는데, 이 용기는 뭐냐? 꼭 남다른 어떤 튀어나간 문제가 앞서는 게 아니고, 아침이 되면 그래도 오는 잠 눈곱 뜨면 일나가지고 몸을 세우는 것이 용기요. 그 다음에 저녁에 웬만하면 집에 들어가 쉬고 싶어도 돈 생긴다 하니까 또 분칠해가지고 또 만납시다. 이게 용기다 이 말이다. 이게 용기. 예. 그러니까 용기라도 있으면 그래도 잘 살아요. 예. 이 용기도 모자라는 사람들이 어쩌느냐. 저녁에 들어앉아가 서류 일에 들여다보면서 해가 밤새도록 머리 고민하고 또 책 뒤져보고, 예? 아침에 일하면 또 책 끼고 가가지고 또 펜 떼가지고 열심히 일에 머리 굴리고 연구하고 사는, 이게 지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게 지혜. 예? 이 지혜로서 산다는 인생이 용기와 덕과 복이 보충이 안 되면 공부만 잘해가지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 이게. 공부만. 그러니까 이 지혜를 기왕이면 잘 갖추고 타고나면 좋겠지만 좀 지혜가 부족하다 하여 이 세상을 원망할 것은 없다는 거죠. 한탄할 것은 뭐냐? 복 없음을 한탄해라 이거예요. 복 없음. 덕 없음을 다음으로 한탄하고. 그래서 할머니가 손주를 무릎하게 앉히고 등을 쓰다듬으면 이제 젖먹이 손주를 등에 두드리고 뭐라고 하느냐? 제발 복 많고 명기르라. 그러니까 복 많고 명기면 장땡이라니까요. 예. 제발하니까요. 그 80평생을 살아보니 지혜가 출중하다고만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요. 용기가 남달라서 자는 잠 열심히 깨어가 새마을 운동한다고 그것만이 잘 사는 길은 아니요. 예? 오나가나 복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이 수월하고 행복하더라. 그래서 제발 복 많고 명자 주면 안 되겠지요. 예, 당연히 명이 길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복이 많고 명이 긴 인생이 가장 인생을 오히려 행복하고 무난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의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타고날 때부터도 쉽지 않거니와 또 그것을 이루었다 한들 최고 학부를 나왔다 한들 그렇다고 해서 내 물건을 더 사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예. 같이 장사를 하는데 공부를 갖다가 아무리 많이 했다고 이마에 딱 써가지고 이마에 써가 나는 공부를 많이 해가 사과를 팝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과를 더 사가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사과를 아침부터 광내고 때 빼고 열심히 닦아낸 사과를 사가지고 간다는 거죠. 부지런한 사람, 지혜보다 오히려 부지런한 사람이 닦아놓은 사과를 사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언니가 가게를 하나 띄주는데 제일 목 좋은 가게를 갖다가 하나 요 보트에다가 띄주더라. 이 덕력이래. 덕. 이 양반은 사과도 열심히 안 닦아요. 막 대강 닦아라 다교 닦아라 하는데도 오메감에 사람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 예? 그러니 이 사과는 더 잘 팔리더라 이거예요. 더 잘 팔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거리에 나서지 않아도 사과 판을 안 패도 그만 매일 여기서 돈이 들어오든 어디서 들어오더라 이 말이죠. 예. 그러니 뭐를 해? 복되기를 우리가 기원하고 복 쌓기를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공부가 재주를 갖다가 많이 늘킨다 해서 인생을 행복하게만 살아가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키울 때도 지혜로운 자식을 키울 것이냐 복된 자식을 키울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복된 자식을 꿈꾼다면 차라리 복을 기르는 행위, 습성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 줘야 되는 거죠. 진짜 교육은 뭐냐? 진짜 교육은 복력과 덕력을 기르는 것이라는 거죠. 복력과 덕력. 그 복력과 덕력을 기르는 첫 번째 마음의 소양이 뭐냐면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온 우주가 듣고 좋아하고 또 그 말을 들었을 때 도와주고 싶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혜가 아무리 남들보다 앞서도 복은 자연 멀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뭔데 내가 박사다. 박사라도 감사합니다. 웃으세요 박사님 계시죠? 웃는다는 건 정말 더한 거예요. 고통 하루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고 행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기쁨이 괴로움이 있는데 이게 다 오는데 올 때마다 웃어라. 얼마나 힘든 건가 얼마나. 이빨을 가지면 올 때마다 웃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마저도 어떻게 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이 온 우주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오히려 더 무엇을 해? 인생에서의 복과 덕을 기르는 법이 되니 교육이 어찌 꼭 잔잔한 재주와 글 공부만을 기르는 게 돼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고 선생님 말 조심해라 이거 와요. 실제 아들 학교 보내보소 막 그래서 막 점수표 받으면 뚜껑이 열린다 이거예요. 너무 집에는 이래가 1등 했니 2등 했니 이래서 하는데 막 우리 아는 보면 점수 보면 막 이러면 그 순간에 점수 보면 완전히 자기는 인생의 뜻을 잃어버린다. 다 겪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3등이 없으면 어떻게 2등이 있고 2등이 없으면 어떻게 1등이 있느냐 이거죠. 1등도 영원한 것이 아니요 2등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다 돌고 돌아서 가는 게 인생인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 순간에는 막 그냥 밥 얻으면서 1등 했다고 밥 산다 하면 기분 나빠 안 가는 밥 먹는 데 가가지고도 막 숟가락 늘 잡고 중요한 말 할 때에 또 회장 선거해가지고 회장 엄마가 밥 한 그릇 산다 하면 뭐 다른 거 가지고 기지개를 굽네. 아파트 평수 작은 데에 사는 사람이 회장해가 밥 살 수 있나 해보고. 아니 아파트 평수하고 회장 학생 회장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거 그게 뭐냐 내 자신이 용렬한 거예요. 인생을 좀 크게 생각해보라 이죠. 지혜로움보다 용기 있는 것이 낫고 용기보다 덕과 복이 훨씬 낫더라.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타고난 게 있고 좀 못한 게 있는데 단지 젊은 날에 인생의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중요한 과정이 되므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도와줄 뿐 그 꽃이 호박꽃이 될지 그 꽃이 벚꽃이 될지는 부모로서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본인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괴로움 받으면서 거기 일기장 보세요. 일기장 보면 등수 좋은 어린이 일기장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등수 나쁜 애들 엄마가 스트레스 주면 벌써 어린 것이 벌써 인생을 고뇌해요.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친구 누구도 마음이 아플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큰 걸 가르쳐야 될 걸 놓치고 큰 걸 가르칠 걸 놓치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말 그대로 고니 학지를 만드는 거예요. 고니 학지. 스트레스를 한껏 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1등 하는 친구도 피곤하긴 매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꼴찌 하는 친구도 매일 한 가지. 70만이 시험을 친다. 등수가 70만 등 하는 친구도 가방을 싸가 다닌다. 자기가 못한다 생각해서 가방을 꼭 싸가 다니는 게 아닙니다. 다 누구나 다 유능함을 어느 쪽으로든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살리고 키워주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고 성적만 무조건 잘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뭐예요? 크게 키우지 못하고 오히려 작게 만드는 어떤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커야? 부모가 큰 마음을 가져줘야 자식이 거기에 담긴다는 거예요. 부모가 큰 마음을 가져줘야. 부모가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놈은 포개지지도 안 하고 끼어지지도 안 하고 뒤집어지지도 안 하고 해요. 이래가 매일 서로 싸워서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우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인생을 멀리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지혜 말고도 인생을 이루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식을 키우라는 거죠. 콩나물을 키우는데 콩나물 키우는 비결은 뭐냐? 물을 제때 주는 거 외에 비결이 없습니다. 콩나물 그 콩이 크면 콩나물 됩니다. 그거 이미 어느 정도 보여요. 그러면 때마차 물이나 잘 주고 도시락 잘 챙겨주고 그래서 훌륭한 콩나물이 되면 이 사회에 나가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고 중요한 일 자기가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글공부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을 이루는 여러 가지 도구나 수단이 되지만 전체 흐름에서 이 정도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제가 전체적인 어떤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참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진로라든지 적성 문제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